안녕하십니까. 더 나이트통입니다. 오늘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공론망 MOCN이라고 불리는 멀티 오퍼레이터 코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국내 5G 커버리지 대해서 한번 보죠. 2020년 5G가 시작하고 나서 그해 12월에 이동통신 3사의 커버리지 맵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SKT, KT, 플러스 일부 대도시에만 주로 깔았죠. 이 빨간색이 나타나는 게 현재 5G가 서비스되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주로 집중됐었고요. 그리고 2021년 맵을 다시 보면 12월에 보면 조금씩 늘어나죠.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확연히 많이 늘어난 게 보이고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냥 여전히 전국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2021년 5G 서비스가 안 되니 이런 뉴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2022년 9월에 나타난 맵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보면 주로 대도시,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는 주로,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나 그리고 도시가 아닌 도외 지역에는 여전히 5G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23년까지였고요. 이렇게 5G 서비스가 전국망이 확대되는 게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논란거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설치 비용도 많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뭔가 대책을 하나 내놔요. 이게 농어촌 5G 공동이용 발표라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과학기술통신부가 2021년 4월 15일에 보도자료인데요. 보시면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세대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한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뭐냐면 통신 3사 SKT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전 국민의 5G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도시와 농촌 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망 공동 이용에 협력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 상세히 보면, 그 보도자료의 상세를 보면 이건 목적 자체가 5G 공동 이용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지역은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 해당 지역 읍면대에 보면 SKT,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이런 지역,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이런 그 대도시라고 할 수 없는 일부 읍면 지역에는 3사가 5G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용자도 별로 없는데 3사가 다 깔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지역을 나눠서 SKT는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세종특별시 자치시 일부 등등, KT는 강원도 쪽 일부, 그 다음에 충청북도 일부, 유플러스는 강원도 일부와 전라남북도 일부, 제주도 이렇게 각각 깔고 서로 다른 지역을 나눠서 깔고 다 같이 이용하자. 그러면 서로 설치비도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줄일 수 있지 않냐. 어차피 인구 밀도가 작아서 한 셀에 한두 명 있는 지역에 굳이 3사가 다 그 비싼 기지국 장비들을 깔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거는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사람이 5G 핸드폰을 사용하면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요금이 농어촌 지역에 할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읍면 지역에 5G 서비스를, 핸드폰을 구매해서 5G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가 별다른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근데 대도시에 비해서 전송 속도나 품질의 차이가 난다면 이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은폐한 문제예요. 불균형하죠. 불합리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동통신 3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인구 밀도가 작은 지역에 왜 다 깔아? 몇 명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이거는 뭐라고 하니 목적 자체는 뭐 농어촌 지역의 5G 서비스 확대라는 건 이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동통신 3사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 너희가 5G 서비스 까는 속도가 느리니까 3사가 지역을 나눠서 읍면 지역에는 하나씩만 깔아. 그리고 공동 이용해. 이게 공동망입니다. 약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약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이동통신의 5G 서비스가 확대되는 속도가 느리니까 농어촌 지역에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5G 서비스가 안 되네? 갑자기 2022년, 3년 들어서 갑자기 5G 서비스가 돼요. 읍면 지역에도.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불만이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겠지요. 어쨌든, 과기통신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5G 도시와 농촌 간의 5G 격차를 조기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에 초석을 넣을 거야. 뭐 목적 자체는 그러니까 포부 자체는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합리한 거죠. 내가 SKT 사용자인데 도시에서는 SKT망을 사용하는데 근데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KT인지 SKT인지 U+인지를 모를 어떤 기지국의 다른 KT, U+ 유저들과 함께 동일한 기지국을 동일한 속도를 n분의 1 나눠 먹는 거죠. 약간 불평등하죠. 뭐 어쨌든 저도 이렇게 별로 그렇게 탐탁치는 않아요. 이거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이동통신 3사에 손을 들어준 거고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 과대 포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으로는 이제 읍면 지역에도 5G 서비스가 된다. 이를 통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과기통신부가 발표한 상용 계획에서는 2021년부터 시범 준비를 하고요. 2022년 망 안정화, 그 다음에 2024년 2단계 점점 3사가 지역을 나눈 데서 점점 설치를 시작했고 2024년 4월에 완료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기사가 터지죠. 농어촌에서도 터진다 5G. 전국망 구축 완료. 4월 18일이에요. 그러면서 기사가 났어요. 농어촌 5G 통신 공동 이용 상용화 완료. 그리고 농어촌 지역 서울 절반 5G 속도 빨라. 뭐 이 정도입니다. 이때 공동망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죠. 뭐가 공동망이냐. 5G의 셀과 기지국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지난 올린 동영상들을 보면 이동통신 기지국들은 위와 같이 셀이란 육각형의 모양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이게 하나의 기지국이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셀루라 네트워크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보기 좋게 이상적인 그림이 동그라미고요. 그리고 실제 전파가 균일하게 방사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이런 형태의 삐뚤삐뚤한 모양이 될 겁니다. 어쨌든 셀 중심층에는 기지국 안테나가 있으니까 중심측 주위에는 신호 세기가 가장 높을 거고요. 중심측에서 멀어질수록 신호의 세기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신호의 세기가 어느 정도 억셉트한 레인지를 벗어나면 다른 기지국을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셀에 있는 모든 가입자는 동일 퀄리티, 동일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안테나 밑에 있는 애만 속도가 빠르다면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셀을 이런 하나의 커버리지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벗어나면 또 다른 셀을 설치해서 그
다른 셀의 중심축과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동일 품질을 유지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에 그림은 이상적인 그림이었고요. 실제 우리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기지국 안테나는 옥상에 있죠. 대부분이 철탑에도 대부분 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게 옥상에 위와 같은 그림처럼 지저분하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동통신 3사가 있죠, 국내에는. 그러면 매 사업자마다 또 다른 건물에 기지국 안테나를 설치하면 도시 미관에도 좋고 거기 정부통신에서 허가도 안 내줘요. 그러면 어떤 특정 건물이나 옥상을 다 같이 대여하게 돼요. 그래서 위와 같이 보면 통신 3사가 한 건물에 다 몰려 있어요. 기지국 안테나가. 그래서 위와 같이 지저분해요. 이게 다 안테나예요. 기지국이고. 그래서 이전 동영상에 보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 어떤 지역에 5G 서비스가 뭐뭐 있냐, 5G 안테나가 얼마나 멀리 떨어지냐 알려면 그 전파누리라는 웹사이트 가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혹시 안 보셨으면 이전 동영상 보면 커버리지 맵을 확인하기 위한 전파누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파누리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지역을 찍으면 다음과 같이 4개의 무슨곡이 나와요. 즉 뭐냐면 3사가 동일 지역에 다 무슨곡, 즉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줬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공동망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망은 크게 외부적으로는 인터넷망과 연결되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터넷 하니까요. 그리고 사업자 간의 통신도 하니까 그게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넷망, 백번망이라 부르는 게 다 이동통신 3사의 코어망, 전용망이라고 불리는 게 인터넷망의 제일 상위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SKT 전용망, KT 전용망, U+ 전용망, 코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밑으로 U+의 경우에는 전용망, 걔네 기지국들이 망 연결되겠죠. KT 전용망도 마찬가지죠. KT 코어망 밑으로 KT 기지국들이 광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SKT 유저라면 SKT 기지국을 폰이 찾아서 SKT 기지국과 통신할 거고, KT는 동일 지역이라도, 동일 빌딩을 보는 지역이라도 안테나가 다 몰려 있지만 각각의 사업자의 폰들은 자기 기지국을 찾아서 자기 옥상에 있는 자기 기지국 안테나를 찾아서 자기가 가입한 사업자의 전용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서비스를 받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동통신망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SKT 폰이에요. SKT 폰이에요. 저 빌딩 그 그림에 보시면 실사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수많은 KT U+ 안테나도 같이 있죠. 그러면 SKT 폰은 SKT 기지국만 찾습니다. 그러면 SKT 기지국은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라는 통해서 자기가 이게 SKT 기지국이라는 메시지를 폰으로 날립니다.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하여. 그럼 폰은 그걸 듣고 SKT 폰은 그 기지국을 찾아서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U+도 마찬가지고 U+ 기지국의 브로드캐스트, 여기는 LG U+ 에어라는 기지국 메시지를 보고 그 기지국을 찾아 통신하는 겁니다. KT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KT 폰이 SKT 지역으로 가서 SKT 안테나를 잘못 잡았어요. 뭐 이런 일은 없지만 간혹 KT 기지국이 고장나서 주위에 KT망이 없는 경우에는 폰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모뎀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은 가능한 기지국을 그 다음 그 선호도를 가지고 찾아요. 그래서 찾아서 액세스를 했더니 이 기지국이 이 폰의 서비스 요청을 리젝하는 거죠. 왜냐? 너는 KT 폰이니까 이제 SKT 국내 3사의 기지국은 원래 호환이 되지 않아요. 로밍이라고 하는, 해외만 로밍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 간의 통신이 가능한 걸 로밍이라고 그러는데 국내 3사끼리는 로밍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KT폰이 5G 기지국을 이용하려면 이와 같이 기지국이 리젝을 하게 됩니다. U+도 마찬가지예요. U+가 만약 KT 기지국에 액세스를 트라이 한다면 마찬가지로 리젝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통신망이었고요. 이제 공동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읍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일 지역의 어떤 읍면 지역의 어떤 마을에 철탑에 SKT만 기지국을 설치하는 거예요. SKT 할당받은 그 읍면 지역에.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그 기지국은 여기는 SKT 망입니다라고만 알려야 됩니다. 근데 이 공동망은 그 기지국의 소프트웨어를 약간 수정해서 여기는 SKT, KT, U 플러스 다 됩니다라는 그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SKT 유저는 당연히 SKT 원래 기지국이니까 당연히 SKT 코어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이 될 거고요. 그러면 KT 폰이 오면 원래는 리젝을 받지만 이 공동망을 설치한 지역에서는 SKT, KT, U 플러스가 다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KT 폰도 마찬가지로 SKT 전용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KT망으로 라우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KT 전용망으로 KT 폰이 갔으니까 그때부터는 인터넷 서비스가 되겠죠. U 플러스 폰도 마찬가지죠. U 플러스 폰도 SKT 기지국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SKT 기지국을 통해서 SKT 전용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U 플러스 망으로 라우팅이 돼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KT나 U 플러스의 장점은 뭡니까? 자기 기지국 설치 없이 SKT 기지국으로 가입자의 서비스, 5G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지국 설치비 및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게 MOC입니다. 멀티 오퍼레이트 코어 네트워크. 즉, 레이디오 네트워크는 하나인데 코어만 멀티 여러 개라는 겁니다. 이게 국내 한글로는 공동망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용어로는 MOC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8일 상용화되면서 읍면 단위로 52개군에 소재한 432개 읍면을 대상으로 5G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SKT, KT, U 플러스가 각 지역 읍면을 나눠서 5G를 이렇게 까니까 5G 어떻게 돼요? 전국 도시에 다 깔리게 되는 거죠. 근데 2024년 12월에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정부에서 이동통신 3사의 통신 퀄리티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공동망 이후에 봤더니 이제는 5G 서비스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다 되니까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대도시와 중소기업의 다운로드 속도는 3사가 공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1기가가 넘어요. 1기가 BPS예요. 근데 농어촌 지역을 보면 거의 절반이에요. 왜냐? 잘 보세요. 대도시는 각 이동통신 3사가 각각의 기지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농어촌은 하나의 기지국으로 3사가 이용해요. 그러면 원래는 그 기지국에 한 명이 이용할 때 한 1기가 정도 나오는데 농어촌 지역은 각각의 서비스 사업자의 한 명씩이면 3명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한 기지국에. 그럼 전송 속도는 3분의 1 또는 2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 전송 속도를 보시면 절반이에요. 대도시의 절반이 대중소도시의 절반의 전송 속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보면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 5G 서비스는 가능해졌지만 외적으로는 5G 서비스 아이콘이 뜨고 5G 속도가 나오니까 만족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는 같은 5G 요금제를 내고 절반의 전송 속도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게 페어해지려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죠. 근데 이런 혜택은 없죠. 그래서 좀 이게 외적으로만 5G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준 예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사는 사람은 같은 5G 요금제를 내고 절반의 품질을 가진 서비스를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읍면 농어촌 지역이 5G 서비스가 가능해서 어떻게 돼요?
2023 5G 커버리지 2023년 앞부분에 설명했던 커버리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있죠. 스마트 초이스라는 데를 링크를 들어가면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3사.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게 2022년 커버리지예요. 대도시에만 또는 중소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던 5G 서비스가 공동망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전국이 3사가 공이 전부 빨개요. 그죠? 빨간 게 5G 서비스인데 왜? 읍면 지역을 나눠서 3사가 다 5G를 공동 이용하니까 이 커버리지 맵이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 스마트 초이스 가서 내 커버리지, 각 사업자의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똑같으니까요. 보시면 SKT, KT, U 플러스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아요. 왜냐면 읍면 지역을 공유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이동통신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가 5G 서비스를 전국 하나도 빠짐없이 독도를 포함해서 울릉도 독도를 포함해서 전부 가능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떠다보면 이게 과연 균등하고 형평성이 있는 5G 서비스의 상용화인지는 약간 의문시가 됩니다. 어쨌든 외부로 보이는 요인은 국내 5G 서비스는 하나 전국 상용망이 확대되고 다 깔렸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